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4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지구의 날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날을 앞두고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목포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이혜송 상임의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지구의 날을 앞두고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앞서서요. 소개하기 앞서서 우리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가 우리 인간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1800년 정도 되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기면서요. 네. 급속도로 이렇게 우리 특히 에너지 부위에서 대단한 발전을 놓습니다. 목재를 쓰다가 석탄을 쓰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에너지가 확 증가되면서 사람의 편리함이 이제 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걸어다니던 것도 이제 차도 나와서 차도 좀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인구도 그러면서 이렇게 의학도 많이 발전되면서 인구도 네. 대폭 늘어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지구 자체는 그 부산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뭘 이렇게 나무를 태운다든지 뭘 하고 나면 뭐 부산물이 남잖아요. 네. 처음에는 편리함을 추구했는데 이게 이제 불편함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1972년에 스톡홀름에서 우리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지구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나뿐인 지구 좀 살리자 하고 이제 먼저 한번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년 후에 1992년에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한 세계 한 178개국 그다음에 한 6천여 명의 NGO 식구들이 많은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이대로 이 지구가 이렇게 나빠지고 지구가 나빠지는 건 좋은데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삶 네. 자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아젠다 21이라 해가지고 21세기 앞으로 그때 네. 1992년이니까요.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제를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토의를 하죠. 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OECD 국가에서는 민간 단체와 정부가 네. 거버넌스를 구성해가지고 지구 살리기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 해가지고 OECD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을 그때는 이제 푸른 목표 21이었습니다만 어떤 환경 거버넌스를 구성하자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까지 구성되게 된 것이 저희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1997년에 4월 22일 날 지구의 날을 4월 22일 지구의 날입니다. 4월 네. 22일 날 첫 출범해가지고 그동안 푸른 목표 20일, 녹색 목표 20일 하다가 2020년에 우리가 그 전에 이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썼습니다만 네. 정상적으로 완전히 지속가능발전법도 이번에 통과됐지만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큰 틀에서의 의미 정도만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이렇게 인간다운 쾌적한 삶을 이렇게 아주 편리한 삶을 유지해 나가자. 그 산업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 안에서의 어떤 편리한 인간 생활을 유지하자는 게 일단은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일반적인 우리의 의미라고 생각하고요. 실은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미래 세대가 다음에 오는 세대가 그들이 충족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보존해주고 네. 또 현재 세대가 그걸 보존해주면서 그것을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지구의 날을 맞아서 환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위기가 코앞에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중 하나로 탄소 중립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예, 이 탄소를 줄이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계적인 그 트렌드고요, 어떤 네. 목표고요. 두 가지가 있죠. 이 탄소를 줄이는 것하고 탄소를 없애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국제적인 노력이 세계적인 노력이 하고자 하는 거고. 그동안 세계 아까 설명했던 세계에서는 세계 유엔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 지구 위기는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네. 그러면 인간의 활동을 줄이자 이제는 편리함을 줄이고 어떻게 하든 이 CO2 발생량을 줄이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유엔에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15년에 파리 회의를 합니다. 네. 전 세계. 그때는 OECD 국가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 200여 국가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직접 실행을 하자. 그러면 뭘 실행할 것이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자, 줄이면 각자 나라에서 얼마씩 줄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당량을 서로 우리가 줄이자라고 합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IPCC 뭐라고 하냐면 2030년까지는 45%를 지금 18년에 비해서 2018년 때 나오는 CO2 양에 비해서 2030년에는 지금 이 양의 45%를 줄이고 네. 2050년에 가서는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산소의 지금 국제 협약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을 세계적으로 공고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전 정부서부터 쭉 그렇게 왔고요. 특히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산업계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철강, 화학, 시멘트 우리가 주 업종이 대부분 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정말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그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지구 살리는데 이렇게 동참을 하고 국제 협약의 의견을 존중하자 해가지고 지난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14.5%까지 지금 2018년에 이산화탄소 배출했던 양의 14.5%를 줄여라 하고 이렇게 같이 세계적인 동참하자 했는데 엊그저께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산업 개혁이 너무 과하다. 이게 네. 너무 과하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산업의 동력이 다 거기에 있는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줄여놓으면 우리의 그 생산 문제라든지 우리 그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그런 의견이 들어왔나 보죠. 그래서 네. 14.5%로 11.4%로 대폭 할당량을 감소를 해줍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감소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기업도 그 친환경 기업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산업계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가 오고 있는 현실인데 네. 언젠가는 우리도 이 현지 산업계 지금 이 바뀐 현실을 따라가야 될 입장이거든요. 언젠가 따라가야 될 일인데 이걸 하루 이틀 늦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걸 이렇게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고초를 겪어서 이걸 바꿔나가는 시도를 해야 새로운 그 세계 질서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산업계에 대한 그 감축은 상당히 조금 걱정스럽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시민단체나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그러죠.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러는데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을 줄이느냐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네. CO2를. 그러니까 우리 국민한테 보면 이제 먼저 우리 국민, 우리 서민, 우리한테 보면 우리의 생활의 방식을 이제 서서히 바꿔줘야 합니다.
실은 우리 편리함도 좀 줄여가야 되고요. 일단은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모두 생활 자체가 다 우리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아침 일어나서 샤워를 합니다. 자, 샤워를 할 때 물을 아껴 쓰는 방법. 네. 샤워할 때 물을 아끼는 물 아끼는 샤워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끼고 또 양치를 하잖아요. 양치할 때 물컵을 들어서 한다든지 네. 물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콘센트를 뽑는다든지 나올 때 올 때. 그 다음에 식사할 때도 음식물 쓰레기를 가능한 한 줄인다든지. 예? 또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또 냉장고 안에도 정량만 넣고 일단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게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바꿔가고 바꾸려 노력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나 또 기후위기를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부터 생활의 변화를 가져가는 노력을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아이고 뭐 내가 안 해도 되지 뭐 나는 좀 지나서 또 누가 해주겠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목포에 22만 또 이렇게 즉 지구에 한 30만 이쪽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생활의 변화를 바꿔준다 하면은 우리 그 안에 있는 우리 지구도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지구의 날도 탄소 중립과 같이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거잖아요. 네. 먼저 지구의 날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까지 쭉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구의 날은 1969년쯤에 그 캘리포니아 미국 어디서 무슨 유자선이 이렇게 자초가 됐나 봐요. 유자선이 자초되면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막 생물들이 죽고 이런 걸 보고 아유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면서 미국에서 몇몇 뭐 단체들이 또 무슨 상원을 해가지고 지구를 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1970년에 4월 20일 날 지구로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시민이 지구를 살리는 것이나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우리가 탄소를 중립화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같이 맥락에서 행동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목포시 지속협도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운영되는 기후변화 주간에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주간에는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14일에 우리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지구에 대한 문제를 간담회를 하고요. 네. 21일에는 과도 이쪽 주변 목포 주변 과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해본 정화 활동도 지구 살리기 일환으로 이렇게 일종의 퍼포먼스죠. 이렇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고. 그다음 22일에는 우리 국립해양대학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주제로 전 국립기상과학원 조천호 원장을 모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상대로 지구 살리기 중요성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에 지역민들께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지구의 날 실천을 우리 소등하기 있잖아요. 네. 예, 아파트나 이렇게 지역 그 지구의 날에 한번 내가 이렇게 에너지 그 량을 좀 줄여가지고 에너지는 대부분 우리나라 에너지 오는 그 탄소가 방출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줄이는 것 자체는 예, 그 탄소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에너지를 좀 아껴보자, 줄여보자 해가지고 뭐 절등 이렇게 전기량을 좀 줄인다든지 자기 전에 꼭 끈다든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예. 네, 소등하기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에 예, 동참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 아리백의 경우에도 탄소 중립 차원에서 추진되는 거잖아요. 먼저 아리백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리백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재생에너지, 이렇게 탄소가 나오지 않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기업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건 회사에서 어떤 기업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요. 기업이 사용하는 자기의 그 에너지원을 전부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네. 재생에너지라는 뭐냐면은 태양열, 풍력, 태양광, 지력, 수력으로 만든 이런 걸로 만든 전혀 탄소가 발생하지 않은 에너지를 써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참하고 있을까요? 저희 나라 기업들도 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제가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겠어요. 산업 현장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라는 변천을 읽을 줄 아는 것이 현명한 사람, 현재라고 그런 거. 시대는 변하고 또 그 변화를 읽어서 그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그 주축이 돼야 될 텐데 네. 시대가 이제 변하는 과정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판단했다고 하면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특히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그 좀 도움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아리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 지역민들께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또 더 전문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가를 양성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속협에서 양성하는 과정도 추진하고 있나요? 예.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네. 예, 그래서 특히 그 어린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환경에 대한 지구의 중요성 교육을 한 10년 전부터 목포 지역 한 5천 명을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지구 환경의 소중한 점 또 앞으로 또 이 지구 환경을 어떻게 지켜낼 것에 대한 새로운 각오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지금 계속 그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컨설턴트라고 우리 이것은 컨설턴트라고 우리 에너지 집에서 에너지를 진단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기를 쓰고 에너지를 쓰고 있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것을 하는 전문 양성 컨설턴트라는 양성 기관을 우리가 그분들을 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분들이 가서 어느 가정이나 가서 그럼 해보니까 당신이 필요 없는 전력을 뭐 20% 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환경 보호와 관련해서 목포시 지속협이 추진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쭉 여러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와 협의해서 시민의 어떤 의식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기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목포 북항 쪽에 맹꽁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 목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맹꽁이는 국가 보호종이거든요. 국가 네. 보호종을 이렇게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서식지가 있는데 그 서식지를 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해서 얘들 학생들에 대한 맹꽁이 탐사단을 조직을 해서 자연의 소중함 또 자연이 없어지면 사람도 없어진다 하는 명제를 가지고 친자연 친자연에 대한 자연 친화적인 교육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생 계속 해오는 일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공유 냉장고라고 저희 지속협에서 이번에 추진을 합니다. 이게 음식을 이렇게 냉장고를 이렇게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이 냉장고 안에다가 자기가 먹는 음식물 이걸 이렇게 자기가 남은 거라든지 좀 좋아서 자기가 먹고 남은 것들을 갖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려운 이것도 아니면 어렵지 않더라도 그걸 필요한 주민들이 그걸 누구나 와서 가져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공유 냉장고 수원이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수원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1호점을 개장을 합니다. 곧 개장을 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좀 줄이고 네. 나눠 먹는 정도 생기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자전거 이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또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이렇게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서 시하고 네. 협의해서 정말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정말 이렇게 국가나 지방을 같이 끌어가는 우리 시민과 함께 가는 정책을 담당하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친환경적 마인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탄소 제로, 탄소 매십 감량하는 것은 꼭 머나먼 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정책도 변화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혜송 상임위장 만나봤습니다. 갈수록 환경위기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